자, 가겠습니다. 일단 금지 행위에서 저 내용만 가지고 일단은 머리걸 가지고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관매수 그랬는데, 자, 여기 매가 뭐였죠, 아까? 첫 번째가 일단은 금지다 아니다를 논하기 위해서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 해야 되죠. 법정 중개 대상물이 몇 개 있더라? 5개가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 재단, 광업재단 5개 있죠. 그러면 그 5가지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매매할 수 있다 없다? 매매는 할 수 있는데 매매를 뭐로 하지 마라. 그죠? 업으로 하지 마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게 매입니다. 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등록자임을 알면서죠.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럼 몰랐으면 상관이 없죠. 알면서 의뢰받은 겁니다. 받는 경우, 알면서 의뢰를 받는 경우 자체가 뭐다?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의뢰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계약이 있죠. 거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금지하는 건 앞에 원인입니다. 의뢰받았으나 거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그래도 뭐다? 금지입니다. 의뢰받은 경우 자체가 뭐다? 금지입니다. 거래 계약의 체결과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거래 계약의 체결과는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건 중개 보수하고 뭐까지? 실비까지. 그래서 보수만이 아니고 실비도 받을 수 있죠. 실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와 실비를 뭐 하면 초과해서, 그러면 초과하지 않았다, 적게 받았다, 공짜로 해줬다, 위반? 아닙니다. 그죠? 초과해서 뭐 한 경우? 받은 경우입니다. 받는 경우. 그러니까 초과해서 받은 경우가 위반이고, 그러면 받기로 약속을 했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약속 요구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근데 받았다가 돌려주면, 그죠? 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봅니다. 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경우까지. 그리고 이 지금 금지행위라고 할 때 지금 8개, 저 8가지 기본적으로 단속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에요? 또 반대로 이해하고 있지? 그죠? 단속 규정이고, 그러니까 위반했으니까 제재하지만 그 금지를 통해서 계약이 체결될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은 효력이 유효다 무효다? 네, 유효입니다. 그래서 보수에 관한 규정은 다만 요거는 유일하게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법정 보수가 5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았어요. 그죠? 그럼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초과 지급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초과해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죠. 다만 초과해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 했을 때 전체 무효가 아니라 뭐만 무효다? 예, 초과분만 무효다. 그러니까 법정 보수가 5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가 무효란 얘기입니까? 예, 초과된 500만 원만, 초과분만 무효다. 그러니까 그 초과된 500만 원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당한 대가는 500만 원 받는 거고. 그래서 예, 단속 규정이지만 요거 하나, 보수에 관한 규정은 뭐라고? 강행 규정, 효력 규정이고,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지급하기로 했을 때 지급 약정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데 전체가 아니라 뭐만? 초과분만 무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입니다. 그 아까 나왔는데, 거짓된 은행이라 할 때 일단은 자기, 부자기 모두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자기 딱 보면 미확인 개발 계획을 유포한 경우 거짓말이면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미확인 개발 계획을 유포했다. 혹은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다. 소송에 계류 중인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를 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잘못된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뭐라고? 거짓말이다. 그럼 뭐에 대해서 거짓말이냐 그러면 거짓된 은행이 있죠. 거짓된 은행은 거래상 중요 사항입니다. 그럼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라는 얘기인데 거래상 중요 사항이란 뭘 의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확인 설명 사항 몇 개? 9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확인 설명 사항은 아까 보신 것처럼 실가예요,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거래 예정 금액인데 거래상 중요 사항에는 중개 대상물 있죠? 중개 대상물 가격이 포함된다 안 된다? 예, 포함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딱 기억할 건 거짓된 은행이라 그럴 때 중개 대상물 가격도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모두 부자기도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고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짜고 아니면 뭐 일부러 숨긴 채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무복구가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딱 알면 돼요. 4개. 그 다음에 자 관직상투가 뭐냐? 부동산 그 조문에 뭐라 되냐면 부동산 분양 임대와 관련 있는 정서 그러죠. 이 관련 정서 부동산 분양 임대와 관련 있는 정서는 매매를 업으로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고 그리고 중개하는 것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니까 관련 있는 정서할 때 이 관련 정서에 대해서는 매매도 업으로 하지 말고 중개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말입니다. 여기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분양 임대 관련 정서는 매매를 업으로 해서도 안 되고 중개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끔 뒤집어 놓거든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계속성이 없는 일회성 중개는 가능하다. X 무조건 금지입니다. 예, 무조건 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억하실 건 관련 정서가 뭐냐라고 나오는데 주의하실 건 관련 정서 아닌 거죠. 관련 정서 아닌 거가 대표적으로 뭐 있더라? 분양권 그리고 뭐다? 상가 분양 계약서가 나옵니다. 예, 상가 분양 계약서. 이건 관련 정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자 관련 정서에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고 중개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럼 분양권은 관련 정서 아니잖아요. 그럼 아닌데 분양권 매매업 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어디 갈까? 금지 가운데. 매로 가면 매. 법정 중개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에도 아니 금지죠. 그러면 분양권의 중개는 될까 안 될까요? 되죠. 당연히 우리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상가 분양 계약서는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부동산 분양 임대와 관련 있는 정서를 본다 안 본다? 안 보고 다만 그냥 상가 분양을 위해서 인쇄된 서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억하는 2가지예요. 관련 정서를 할 때는 무조건 관여하지 마라.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고 중개도 하지 마라. 그다음에 관련 정서 아닌 거 몇 개? 2개. 딱 이렇게 알면 다 된 겁니다. 그다음에 금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거죠. 직접 거래. 직접 거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되고 그 상대방이 자신의 뭐다? 의뢰인인 경우가 뭐라고요? 직접 그죠?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사고 팔 수 있죠. 매매할 수 있으니까 매매를 업으로 못 하는 거지. 근데 매매를 하더라도 누구랑 사고 팔면 안 돼요? 자신의 의뢰인하고는 사고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주택을 직접 매입한 경우는 금지일 거 아닐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주택을 직접 매입한 경우입니다. 금지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냥 직접 샀을 뿐이지 누구한테 샀는지가 없죠.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주택을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매입한 경우는
금지죠. 그게 뭐냐면 의뢰받은 주택이라는 말의 포인트예요. 의뢰받은 주택은 내가 의뢰받은 거죠. 나한테 팔아달라고 의뢰받은 물건을 누가? 내가 직접 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잘 들어봐요. 개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경우, 개공이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매입한 경우, 차이는 의뢰받은 이 말밖에 없어요.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사고는 직접 거래하는 건 괜찮아. 문제는 누구한테? 자신의 의뢰인에게는 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의뢰인이란 누구를 말한다? 대상물의 소유자, 그죠? 그 다음에 대리권 선임받은 대리인, 사무처리의 위탁을 받은 수임인 하고에 뭘 하지 마라? 거래를 하지 마라, 그죠? 그런데 중개 의뢰인이 개공한테 네가 소장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집 좀 직접 살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의뢰인이 동의했어, 안 했어요? 소장이 그만 직접 그만 우리 집 사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개공이 그럼 내가 살게요 라고 했어. 동의했다 안 했다? 해. 맞죠? 그래도 돼 안 돼? 안 됩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의뢰인 동의와는 관계없이 허용한다 안 한다? 허용되지 않는다. 절대 금지입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의뢰받은 주택을 누구 명의로 샀냐 그러면 고용인이 있죠. 고용인 명의로 취득하도록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했거든요. 직접 거래도 아니다. 이건 직접 거래입니다. 직접 거래. 그러니까 고용인 명의에 하고요. 그런데 공정하게 중개할 여지가 없다 보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중개사무소에 중개사무소 안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공인 누구 편일 거다. 고용인 편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뢰받은 주택을 누구 이름으로 샀냐 그러면 배우자 있죠. 배우자 명의로 주택에 대한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직접 거래도 아니다. 이건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부 배산제죠. 이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다 내 거고. 그죠? 원래 그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다 별개이기 때문에 그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게나 아니면 가족, 친지, 친구 등의 명의로라고 해도 직접 거래도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공이 의뢰인으로부터 물건을 사면 안 되지만 그죠? 직접 거래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죠. 누구를 통해서? 그죠? 다른 개공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거? 없잖아요, 그죠? 의뢰받은 물건 누구? 배우자 이름 사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절대 금지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인 명의냐 배우자 명의냐 요 두 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이 개공갑이 있어요. 개공갑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죠 토지를 매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개공갑이 누구랑 샀냐 하면 개공을하고 공동으로 매입했거든요. 공동으로 매수를 했을 때 이때 위반한 사람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둘 다입니까? 누구의 둘 다가? A로부터 의뢰받은 자는 누구죠? 갑이고, 갑이고, 을은 다른 개공갑을 통해서 계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거래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건 개공갑이고 아셨죠? 개공을은 개공갑을 통해서 그냥 산 거예요. 예.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이 질문도 좀 구분을 해 두시고 그러니까 공동 매수한 경우에 그럴 때 둘 다 위반이 아니라 개공갑은 직접 거래가 되기 때문에 금지지만 개공을은 제3의 개공갑을 통해서 그냥 계약한 거예요. 이해하겠죠? 예. 두 개 딱 구분하시고 직접 거래까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쌍입니다. 쌍은 쌍방 대리입니다. 개공갑 쌍방 대리는 역시 이것도 뭐냐면 절대 금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출근하잖아요. 이게 있어요. 여기 중개사무소에 있어요. 중개사무소에 있고 이 사람이 관리하는 이게 원룸 건물이 있어요. 원룸 건물이 이게 주인이 A일 거예요. 개공갑이 있고. 근데 보통 이 중개사무소에 지나가다가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딸까 말까 해가지고 관심 있는 애가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옆집에 살고 있는 총각이 있어요. 총각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금 이 A라는 임대인이 있죠. 지금 갑이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어요. 도장을 놓아가지고 있어요, 이게. 갑이 대리계약을 맺어 대리권, 그죠? 대리인으로 요걸 대신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장을 맡기지는 않아, 사실은. 도장 만드는 조립하는 거 있죠? 조각하는 거 2만원 제국 비싸요, 그죠? 한 박스가 딱 틀이 있어요. 그러면 못 만드는 이름은 없어요. 도장을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맡겨놨어. 근데 B가 출근하면서, 그렇죠? 소장님 이거 계약 기간 끝났는데 여기 방 하나 빈 거 있으면 계약해 주세요 하고 도장 안 줘도 돼. 하여튼 맡겨놓고 갔어. 아침에. 그래서 A는 원래 대리권이 있죠. 대리하고 있으니까. B도 대신 해주세요 그랬죠. 그래서 개공갑이 앉아가지고 도장판을 딱 들고 앉아가지고 계약서 씁니다. A 거 도장 찍고 B도 도장 찍고 소장 해가지고 중개보수를 얼마를 받을까 고민하다가 제일 많이 받는 걸 다 했어요. 그럼 쌍방으로부터 대리받았죠. A는 원래가 그죠 대신 관리해달라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 B도 출근하면서 계약서를 써달랬으니까 돼 안 돼? 대리는 안 되나? 가 아니고 대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쌍방 대리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갑은 A를 대리하고 있어요. A를 대리하고 있는데 B도 소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쌍방을 대리할 때 이 갑은 누구를 위해서 계약서를 쓰겠어요? 지를 위해서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런데 그 효과는 누구한테 미치죠? 본인에게 미치잖아요. 대리행위는. 그러니까 절대 금지라는 거죠. 아셨죠? 절대 금지. 그런데 일방을 대리하는 건 돼 안 돼? 일방 대리는 됩니다. 일방 대리는 가능하다. 자, 이렇게만 알면 돼요. 쌍방 대리. 이해하겠죠? 이렇게 쌍방 대리를 금지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투입니다. 투, 쌍관직상 투. 그리고 우리가 금지하는 건 원인일까요? 결과일까요? 원인입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투기조항 행위다 그럴 때 두 개의 부동산이 있어요. 첫 번째가 탈세 목적의 부동산이 있어요. 탈세 목적의 부동산이 있고 관련 법상에서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탈세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하고 탈세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 그리고 권리변동 제한 부동산 해가지고 요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지 마라 그랬죠? 투기 조장 행위를 하지 마라. 투기를 조장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투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차익이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장 경기가 안 좋으니까 투기를 하지 말았는데 전매를 했어요. 불법 전매를 했어요. 처음에 피해를 받았겠죠. 이게 아파트 분양할 때 뭔가 돈이 될 거라 가지고 피를 더 주고 샀어요. 샀는데 안 팔리는 거야. 경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기가 월 차임까지 그 돈에 대한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지금 팔아야 되는 상태가 됐어요. 창원 그 외곽 지역에.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처음에 피를 2천을 주고 붙어서 샀어요. 그랬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가지고 오히려 마피 2천이 됐어요. 이 사람 얼마를 이익 본 거야? 아니 손해를 본 거야? 무려 4천을 손해 본 거야? 4천을 손해 봤지만 이건 팔면 안 돼 사실은. 이해하겠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제한이 되는 경우에요. 그런데 팔았어. 불법적으로 사고 팔았죠, 그죠? 중간에. 그러면 차익이 발생했어요? 차손이 발생했어요? 차손이 발생했어요. 그래도 돼, 안 돼? 안 됩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기가, 즉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였어요? 민법상에서 규정되어 있는 계약 방식 가운데 우리가 세 개만 배우죠. 우리가 공인유세법상에 중개를 할 때 중개라 함은 해가지고 할 때 법률령 있잖아요. 법률령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만 언급했죠. 사용대차, 금전소비대차 돼, 안 돼? 안 돼요.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14가지 계약 가운데 딱 3개만 인정하고 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면 여기에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뭐밖에 없어요? 매매죠. 교환은 동가 교환입니다. 같은 값어치. 그리고 임대차는 정당하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약 방식이 뭐가 와야 돼? 매매가 오면 이게 뭐라고? 투기 주장 행위다. 금지 가운데 투입니다. 투. 그러면 계약 방식이 뭐라? 매매예요. 그러면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는 금지다 아니다? 아닙니다. 매매 계약이라야 금지고, 그리고 매매, 즉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으나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금지다 아니다? 금지입니다. 차익에 발생하는 관계없어요.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체가 위반해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투기 주장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익이라는 결과와는 관계없이 금지다.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관직상투 해서 딱 그 포인트만 안 놓치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페이지 160페이지에 보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160페이지. 문제를 읽을 때 빨리 그 포인트를 찾는 게 답이에요. 자, 일단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해가지고 1번의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금지행위는 딱 체킹하셨죠? 아, 금지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딱 나와. 개공이 위반했을 때, 소공이 위반했을 때, 중개보증 위반했을 때 종류가 매무, 복구, 관직상투가 있더라까지 탁 튀어나와야 돼요. 저절로. 그러면 1번 가보세요. 금지행위는 봐봐요. 금지행위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개공 등이라고 나와 있죠.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개업 공유회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뒤에 의뢰인과 같은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확한 말이죠.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금지 행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경우에 중개 의뢰인은 금지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아니라는 거. 자, 공인중개사법상에서 공동정범, 그 다음에 업무방해죄 나오면 오덱스다. X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무등록자에게 중개를 의뢰했어요. 등록 안 하고 업을 하는 사람 있죠. 무등록자에게 우리 집 좀 팔아줘 아니면 사줘 그랬거든요. 그러면 무등록자는 무조건 몇 대 몇?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줄여서 몇 대 몇? 3대 3입니다. 그러면 무등록자는 3대 3이고 그러면 무등록자에게 의뢰한 일반인은요? 제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인중개사법상에서 제재하는 건 중개행위예요? 의뢰행위예요? 중개행위입니다. 의뢰행위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공동정범 X입니다. 세 번째, 개공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중개 의뢰인에게 무슨 손해가? 그죠? 정신적 손해는 아니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맞아요? 예. 네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지 행위를 한 경우 금지 행위는 제재가 뭐다? 상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5번, 소공은 그럼 뭐죠? 자격 정지할 수 있다. 되겠죠? 갑니다. 다시 2번, 금지 행위에 딱 체크하시고 해당하지 않는 것 X니까 딱 꺼야 되죠. 그죠? 자, 1번, 누가 개공이 아파트 매입을 의뢰하여 온 중개 의뢰인에게 컷. 누구한테? 의뢰인에게였어요. 개공 본인 소유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였다. 금지 가운데 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시세보다 싸게 했죠. 시세 본인 소유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았어요. 의뢰인은 이익 봤어, 손해 봤어? 이익을 봤어요. 그죠? 이익을 봐도 돼, 안 돼? 안 돼요. 행위 자체가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줄 것고 이게 포인트죠.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2번 문제. 자, 받았으나 즉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뭐라고? 위반입니다. 그죠? 초과 부분에 반환은 상관없죠. 세 번째, 개업 법인인 개공이 이사업체를 운영하였다. 이게 이사업체를 어떤 겸업규정 위반이죠. 이거는 겸업규정 위반이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죠? 근데 법제 여기 33조 금지는 매무복거 관직상투밖에 없어요. 이해하겠죠? 공유사법의 위반 임금 맞지만 금지행위도 아니다. 아닙니다. 4번 개업공유사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누굽니까? 무등록자죠. 무등록자임을 밑에 어디 줄 걸까? 알면서에다가 줄을 긋고 그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무등록자와의 협력행위입니다. 자, 오른쪽 개업공인중개사가 세무서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1회에 부동산 매매를 하고 차액을 남겼다. 부동산 매매업은 겸할 수 있어 없어요? 금지입니다. 아셨죠? 공인중개사법상의 겸업규정 위반이기도 하지만 이건 뭐라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입니다. 매. 됐죠? 자, 다시 3번. 역시 금지행위라는 문제에다가 딱 체킹하시고 인식을 딱 하면서 머릿속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다. 맞죠? 전체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은 무효 딱 줄 것이고 2번에 갑니다. 2번을 읽어보시면 이건 금지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요? 자, 개공이 크다 하시고 탈법적 목적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경우 뭘 중개했죠? 전매 중개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중개 의뢰인이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컷 전매 차익이라는 결과가 없었죠. 그런데 개공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행위는 투기 주장 행위다 아니다. 행위다 그죠? 투 동그라미. 그러니까 투기 주장 행위는 결과와는 관계없죠. 차익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만 차익 발생과는 관계없이 금지입니다. 투. 그 다음에 세 번째 개공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자나 위임받은 자로부터 직접 중개 의뢰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도 금지 행위 당한다. 어디에? 직입니다. 직. 그러니까 직접 거래다 할 때 그 의뢰인의 범위가 소유자, 대리인, 수임인까지 포함되죠. 수임인까지. 네 번째, 직접 거래 금지 행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구로부터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금지입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5번 개업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자 서로 짜고 매도 의뢰가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액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행위 가운데 뭐요? 겁니다. 거짓된 은행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은행이라 할 때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뭐가 포함된다? 중개대상물에 가격이 있죠. 가격이 포함된다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정상 가격이 있죠. 시세. 정상 가격을 확인해서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까지. 자,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쉬운 거니까 해당되는 데다가 줄을 꺼봐요. 4번 문제 금지행위 딱 해가지고 볼 수 없는 것도 있죠. 금지행위라고 볼 수 없는 거 1번 어디다 줄 걸까? 주택 청약 예금 정서 줄 거요. 그럼 금지 가운데 어디? 관. 그죠? 관. 2번은 쌍방대리입니다. 3번은 탈법적 목적의 미등기 전매 중요합니다. 미등기 전매 중개입니다. 2입니다. 4번 전매가 허용된 아파트 매매 중개. 이거는 매매 중개죠. 우리 하는 일이죠. 5번은요. 업이 아니고 업무 복구라는 말은 없어요. 매매 복구지. 자, 그 다음에 다시 5번 금지행위. 1번은
개공이 임차 의뢰인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임대한 경우죠. 뭘까 이거? 직입니다. 직접 거래입니다. 누구한테 했다고? 자신의 의뢰인이죠. 예. 2번 개공이 법정 중개보수 최고액을 받고 별도로 이중섭의 그림 한 점을 받았으나 가품인 경우 보죠 보. 예. 이중섭의 그림이 가짜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셨죠? 예. 금품 기타 저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돼요. 예. 근데 뭐 진짜 뭐 좋았을 텐데. 자, 3번 갑니다. 개공이 기업 공인중개사가 컷 개발 제한 구역 안에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한 경우다. 될까 안 될까? 그죠? 앞에 뭐 제한이고 토지 매매 중개입니다. 그냥. 네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가 컷 하시고 중개사무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자 알면서도 컷 알면서도죠. 알면서 그 자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아 의뢰를 받아에다가 줄을 긋고 이게 뭡니까? 무등록자와의 협력행위입니다. 거래 계약의 체결과는 관계 있다 없다? 없습니다. 5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쌍방을 대리했다. 쌍동그라미 쌍방 대리와 직접 거래의 공통점이 뭘까요? 절대 금지입니다. 본인 허락 관계없이 동의를 했건 말았건 하셨죠? 예. 네가 사세요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자 6번 갑니다. 다시 금지 행위에다가 밑줄 딱 끄고 옳지 않은 거 1번 개공 A가 개공 B 중개로 매도 의뢰인 C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 개공 A가 누구 중개로? 개공 B 중개로 매도 의뢰인 C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제3의 개공을 통해서 한 거예요. 2번 중개보조원 D가 본인 소유 건물을 임차 의뢰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맞아요? 그죠?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건 개공 등이니까 중개보조원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가 컷하시고 거래 계약을 체결시킨 후 매도인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관련 서류를 건네받는 이행행위를 컷. 이건 계약 이행 의무죠. 거래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의 과정은 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지 행위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민법에 적용됩니다. 이행행위는 쌍방 대리하는 것은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금지하고 있는 건 지금 매무복구 관직상투라는 이 8가지는 의뢰 시부터 언제까지 거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의 과정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뭐라고? 민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민법상에서는 본인이 허락하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4번. 자 읽어보시고 어디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관련 있는 정서 이퀄 상가분양 계약서입니까? 또 뭐 예요. 관련 정서에는 분양권과 상가분양 계약서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예. 그냥 상가분양에서 인쇄된 서식입니다. 5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합의하에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검증이 맞죠? 합의 관계 없고 이건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죠? 자 7번 갑니다. 다시 금지행위에 줄을 딱 긋고 1번 누가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누구랑? 중개 의뢰인과 이게 중요합니다. 중개 의뢰인과 단 한 번이라도 직접 거래는 돼 안 돼? 안 된다 그죠?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행위입니다. 횟수 상관없죠? 무조건 의뢰인하고 개공 등이 직접 거래는 금지입니다. 2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쌍방 대리는 금지되지만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 절대 금지입니다. 그죠? 예,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은 중개보수 합산액이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맞죠? 합산액이
그죠? 일방으로부터 받은 보수.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 개공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모르고 밑줄 모르고 몰랐으면 금지행위가 아니다. 아니죠. 5번 개공이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말하여 거래 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경우 맞죠? 그겁니다. 넘어가시고 자 8번입니다. 역시 금지행위다. 줄을 딱 긋고 자 아파트 분양권은 컷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 맞죠?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이지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그래서 관련 정서 아닌 것 두 가지 분양권과 상가분양 계약서였습니다. 두 번째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공개사가 받은 차액이 중개보수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나요? 그죠?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그러니까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금지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기업공유회사가 분양대행 줄을 딱 긋고 분양대행은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중개업이 아니고 분양대행업입니다. 중개보수 한도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4번 기업공인중개사가 탈법적인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한 행위는 차액에 관계없죠. 차액이 남지 않은 경우에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그렇죠? 이거 금지 뭡니까 이거? 투입니다. 투 금지 가운데 5번 개공이 위임 및 도급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토지를 받은 것은 초과 보수 금지행위는 아니지만 직접 거래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는 위임과 도급의 복합형태. 이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기준이 다른 거. 이런 게 제일 쉽게 나오는 형태고요. 자, 1번은 금지 가운데 어디 동그라미? 보. 2번은 뭘까요? 무. 3번은요? 거. 4번은요? 그죠? 아닌 것 같은데요. 그치? 투. 관계 법령에 의해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투기 주장 행위 그럽니다. 5번은 어디? 매. 답은 4번이죠. 1, 2, 3, 5번은 1대1이고 넘어갑니다. 다시 10번. 금지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금지 행위 자 끄고 옳지 않은 거. 자, 1번. 거짓된 은행이 있죠. 거에서 중요한 건 쭉 읽어보시고 1번에 줄 봐요. 가운데 첫 번째 줄에 어디 줄 걸까? 거짓된 은행에다 줄을 긋고 그 동그라미 맞죠? 여기에서 거래상 중요 사항에는 모두 포함되더라. 네. 세 번째 줄에 중개 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거래상 중요 사항에 포함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거짓말 할 때, 거짓된 은행 할 때. 2번 기업 공유회사가 중개 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를 알면서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거래 계약을 성사시킨 경우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그죠? 예. 중대한 하자를 알면서 설명하지 않은 것도 거짓말 그랬습니다. 세 번째, 권리금 밑줄 딱 긋고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금지 행위를 논할 필요가 없죠. 공인중개사법의 적용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전 권리금 수수하는 것을 도와준 대가로 받은 금전에 대해서는 보수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네 번째, 경우의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보수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개인의 그죠 잘못 해석이죠. 이거는 실수고 이건 금지 행위가 아니다. 금지 행위입니다. 5번 이거 법률에서 착오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중개보수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 수표를 받은 경우까지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금지죠. 그 자체가 금지입니다. 자 11번 금지 행위에 줄을 닦 것이고 해당하지 않는 거. 자 1번은 어디다가요? 투죠 투. 이거 투니까 일단 부동산의 다음에 끊으시고 매매에다가 동그라미 그죠? 금지 가운데 투입니다. 2번 배우자 소유의 건물입니다. 매매를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그죠? 금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매매 당사자 모두의 위임을 받아 그랬죠. 이거는 금지 가운데 어디? 쌍입니다. 4번에 어디다 줄 걸까요? 주택 상한 사채에다가 줄을 긋고 이게 관련 정수입니다. 관련 정수는 매매를 중개하지도 말고 매매를 업으로도 하지 말았죠. 다시 5번 자 임목의 컷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 가운데 어디? 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자 12번 갑니다.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당하는 거죠. 금지 행위 해당하는 것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 운영 줄 닦고요. 문구점을 운영을 업으로 한다. 금지다 아니다? 아니죠. 2번 어디다가 줄 걸까요? 상가 분양 대행에다가 줄을 긋고 이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법정 보수의 한도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3번은요. 그죠? 의뢰받은 주택에 줄을 딱 긋고 의뢰받은 주택을 자기 이름으로 샀죠? 직입니다. 직접 거래입니다. 4번 개공이 자신의 자가 거주할 주택을 누구의 중개? 다른 개공의 중개로 그죠? 임차한 행위 되죠? 5번은 뭘까요? 일방대리. 우리가 금지하는 건 쌍방대리죠. 그래서 일방대리 이렇게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맞추겠죠? 자 13번 금지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은 금지 가운데 어디에? 매입니다. 그죠? 매 동그라미 하시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죠? 2번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 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금지다 아니다? 아니죠. 분양권은 관련 정서 아닙니다. 3번에 갑니다. 3번의 지문에 보니까 어디다가 줄을 끌까요? (3번의) 두 번째 줄 분양계약서 미줄다 긋고 분양계약서는 관련 정서다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죠. 그 다음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단속규정이다? 단속규정이고 효력규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수에 관한 규정. 5번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자 미등기 부동산의 컷 자르시고 딱 자르고 여기에 대해서 뭘 중개했다?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 투기 조장 행위입니다. 투 동그라미 하시고 차익에 발생하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정리하셨죠? 좀 쉬다가 또